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릴레이 학과 소개로 화학과, 화학공학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한 두 번 해보니까 조금 더 오늘도 조금 더 수정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학과나 화학공학과는 기본적으로 화학과는 기초과학인 거고 화학공학과는 그것을 상업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공대 쪽. 그러니까 화학과는 그냥 화학이고 화학공학과는 뭐 물리학도 배우고 어찌됐건 뭐 그런 식의 그것을 산업화해 가는 과정이니까 뭐 예를 들어 이것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화학공학과가 더 맞겠죠, 조금은. 하지만 이제 학생이 공부를 어떻게 해가느냐에 따라서도 약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학공학과를 나와서 화학과나 화학공학과가 화학을 배우고 피트 시험인가요? 약대 시험이 있죠. 그걸 거쳐서 이제 약대에는 3학년으로 편입을 하는데 올해까지는 이제 화학과나 화학공학과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1, 2학년 배우고 나서 3학년 때 이제 약대를 들어가는 건데 2022학년도 학생 때부터는 2022학년이니까 내년도죠. 내년도부터는 약대가 이제 따로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대랑 화학과 화학공학과는 좀 다르죠. 하지만 이제 기초과학이 화학이나 화학공학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쪽 학문을 배우겠죠. 그렇습니다. 약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약대란다. 화학과는 이제 화학공학과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먼저 학과 개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화학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공학과는 화학 물질을 다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너지공학, 환경공학, 생명공학과도 관련하고 있다. 그래서 화학공학과는 화학 공정에 대한 분석력과 응용력을 갖춘 화공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학과이다. 그래서 관련 학과는 굉장히 많은데요. 뭐 나노 소재 강학과, 유기재료 고분자 공학과, 응용과학과,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식품 응용공학부, 에너지 신소재 화학공학부, 뭐 별의별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학과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요 교과목을 보면 미적분학, 화학 및 실험, 물리학, 생물학 및 실험, 기초공학 설계, 고분자 개론, 응용생화학, 공정제어, 화공수학, 뭐 장치 및 공장 설계, 공학과의 경우가 그런 거고, 이제 화학과는 이것 대신에 아까처럼 이제 실험이나 실습 이런 것들이 더 많겠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공정 이런 것도 다 화학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쓰임이 많은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학과는 기본적으로 뭐 옛날에 설립된 대학들은 거의 다 있는 학과이죠. 그래서 웬만한 조금 오래된 대학, 좀 인원수 많이 뽑는 대학에는 화학과는 거의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설립된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졸업 후에 이제 진출하는 분야는 화학공학 기술자나 화학 제품 제조원, 그 다음에 환경공학 기술자, 또 석유화학 및 정유업체, 정밀화학업체,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산업체, 섬유업체, 신소재 관련 업체, 제약 및 생명과학 관련 업체, 화학 관련 기업체 연구소, 화학 관련 대학 부설 연구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렇게 기업체 연구소나 부설 연구소나 정부 및 공공기관의
물론 뭐 일반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이제 석사나 박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화학에 정말로 관심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연구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석박사 과정을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이제 그러다가 그나마 이제 생명공학이라든지 생명과학이라든지 또는 제약업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경우라면 이 약대를 들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약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약사의 경우에는 일단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더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뭐 내가 사장해보겠다 그러면 약사 출신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대를 가는 게 유리한 거고요. 다만 이제 그쪽 분야의 연구자로서 또는 뭐 전혀 다른 석유화학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석박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유리한 거죠. 다만 화학이 좋아서 가는 경우라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산업의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 뭐 제약사 영업사원들도 경영학과도 있지만 화학과 출신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니까 실제로 이 학생이 어떤 거에 관심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 화학과 같지만 제약사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기초과학이 어찌됐든 그걸 배운 상태고 실제 이제 영업의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배워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화학과 출신 중에 말 잘하거나 또는 이런 경우라면 또 그런 것도 유리하죠. 어찌됐건 그 분야가 어디냐에 따라서 약과 관련한 것, 생명을 뭔가 다루고 있는 뭔가라고 하면 그것은 뭐 약대를 무조건 가야지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라고 하면 이제 석사나 박사 과정을 꼭 밟아서 더 그런 길로 가는 게 유리한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화학을 배웠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영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고시를 패스를 했다고 해도 화학과 출신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그런 거에 대한 관련 사건을 다룰 때 아무래도 화학과 출신이 쓰겠죠. 이런 거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직업에 대한 탐색은 끊임없이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그걸로 거의 끝났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거의 뭐 그걸로 그냥 끝난다는 느낌을 가지고 대학교 생활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대학에 가서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고 더 탐색해 가야 되는 거라는 거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쨌든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는 이유 역시 바로 그런 이유예요. 끊임없이 탐색해가는 거를 연습해 보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좀 전에 그 약대나 그러니까 제약사나 생명을 다루고 있는 분야에서 약대가 더 유리하다. 거의 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약대는 6년인데 뭐 2년 더 다녔다 그래서 약대 자격증이 있는 걸로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고 진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잘 못 들어본 얘기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뭐 질병관리본부가 그 차관급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도 그 제약사에서는 뭐 어떤 파트는 그러니까 제약사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파트는 내가 무슨 연구소인가는 계속 가지고 가겠다라고 한 경우도 역시 보건복지부 역시 다 약대 출신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의사 쪽한테 그런 권한을 안 넘겨주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뭐냐 이래서 뭐 다시 이렇게 되돌려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 밑으로 그 연구소가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현장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약과 관련한 거다. 그러면 무조건 약사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의사들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많이 진출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사실 월급 그 받는 게 훨씬 더 센데 굳이 그 국가 공무원 안 되는 게 나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의사가 찬밥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세상은 참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화학과를 좋아서 간다. 매우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신소재 공학과 뭐 이런 경우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미 경영학과나 또 물리학과에서 얘기했듯이 어느 그 경우든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계속해서 탐색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그냥 뭐 그저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학생들이 모두가 다 저는 뭐 취업 아니면 어쨌든 창업 내지는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어느 경우든 길은 얼마든지 열려져 있기 때문에 또 누구든지 다 취업하지 못하잖아요. 또 간다고 하면 또 쬐끄만 중소기업에 간다고 해도 역시 그 안에서 뭔가 일을 배워서 자신이 창업을 하든 뭔가 하거든요. 실제로 뭐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화학과라 그래서 뭐 교육학과 못지않게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어떤 경우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하고 또 그 기본적으로 어떤 상상력을 갖고 있고 그것을 구체화해 가는 작업들은 이 학과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책을 통해서 탐색해 가고 그 탐색해 간 거에 대한 보고서까지 작성해 가는 그런 훈련들은 매우 꼭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 때 사실은 그 학생이 매우 똘똘한 거죠. 그러니 당연히 대학에서는 선발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책 쓴 것들 중에 명문대학교 학생부 대공개에 보면 아마 서울대학교 학생이 2명 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소재 공학과였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학생들이 운동복을 입고 땀을 흘리면서 저 땀을 빨리 흡수하게 하는 뭔가를 그 체육 시간에 어찌됐건 아이디어를 얻어서 신소재를 뭘 어쩌고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써서 뭐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 학생의 고민의 정도, 그 다음에 그런 거가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써져 있었을 때 세특사항에 있는 부분에서 그 학생이 그 자신의 호기심을 어떻게 탐색해 가고 그 탐색한 것을 어떻게 했다는 과정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사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과정은 고등학교 때 필요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사회에 나가 진출해 있을 때도 역시 그런 과정은 계속해서 거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해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판단인 거죠. 당연히 한 번이라도 해본 학생이 더 좋은 것이고 또 그 학생의 고민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대학에서는 당연히 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과와 친한 교과를 보면 국어, 영어, 그러니까 영어도 영어회화, 영어 실무 영어, 뭐 영어 작문, 사회, 통합사회, 수학, 과학, 통합과학, 과학실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진로 교과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다음부터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들은 더더욱 진로 교과를 우리 대학에 이 학과를 오는데 이 진로 교과를 수강했느냐 안 했느냐는 매우 중요한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진로 교과를 알아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해서 알고 있어야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화학과나 화학공학과를 가는 경우에는 뭐냐면 수학 1, 2, 확률과 통계.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는 사실 기본이죠. 왜냐하면 경영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과 마찬가지고요. 그 확률과 통계는 매우 필요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어찌됐건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무슨 차이가 얼마나 있길래? 당연히 차이가 있죠. 배운 것과 안 배운 것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서 등급에 또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물리학 1, 물리학 2. 그러니까 아까 내 화학공학과의 경우에는 이 화학과는 이 기초과학과는 다르게 물리학도 많이 배운다 그랬죠. 그런 거기 때문에 물리학 1, 2, 화학 1, 2, 그 다음에 정보 등
어떤 선택 권장 과목이 이제 이런 과목이 있고요. 사실 이제 함양해야 할 역량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그 호기심을 탐색해 가는 그런 과정을 좋아하는 학생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실험 실습이나 또 때에 따라서는 생명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꼼꼼하고 주의가 깊은 학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맞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은 필요하죠. 문제 해결 능력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과목에서도 얻어질 수 있지만 또 수학이나 과학에서 얻어지는 문제 해결 역량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사고했느냐에 따라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 학과에 맞는 학생이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질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관찰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런 학생이냐 아니냐 또 그것이 화학과의 관점에서 또는 화학공학과의 관점에서 이 아이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학생들은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대략 일반적인 기준 하에 있는 거고 그 안에서 그 학생이 조금 더의 관심사를 파악해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의 고민들이 좀 더 드러나게 된다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에서 높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소재 아까 얘기했던 것들처럼 새로운 물질을 만들려고 생각하는 것들, 생각해 보는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에 가기 위해서 뭐 교사가 애한테 물어봐서 야 너 그런 거 생각한 거 없어? 너 뭐 생각한 것 좀 가져와봐 해서 적어놨는지도 모르겠죠. 어찌됐건 이런 열정 그것을 우리 보는 사람은 그 학생의 그 전공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학과나 화학공학과에서는 예전에 이제 제가 제약사 관련한 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역시 이제 경영학과하고는 전혀 다르죠. 다만 이제 경영학과에 못지않게 이 화학과나 화학공학과 출신들 중에 애들이 사회성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우수한 영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특성이나 자질 이런 게 꼭 사회성이 좋다 그래서 화학과나 이거에 안 맞다 이런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제가 뭐 다른 학과도 뭐 모든 학과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만 앞으로의 세상은 전혀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세상에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려니까 항상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더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뭐 이 대학생이니까 이제 고등학생들과는 다르게 뭐 MT도 가고 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즐길 걸 즐겼으면 좋겠지 즐기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자신의 관심사 내가 무엇에 화학과라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조금 더 관심사가 생명과학 쪽인지 아니면 제약 쪽인지 아니면 석유화학 쪽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탐색을 더 구체적으로 해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그걸로 끝났다라고 해서 이 대학교 4년 졸업하고 취업 못하는 학생들 많이 있거든요. 물론 뭐 기본적으로 그 학생의 뭐 다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학점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나는 뭐 석유화학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 더 많이 탐색해 가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뭐 대학에 뭐 졸업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게 어느 대학이든 뭐이든 뭐 교수들이 그에 이쁘면 취업비야 뭐 사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추천으로 물론 뭐 삼성이나 이런 것처럼 대기업의 경우에도 있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런 탐색의 방법,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여왔던 그런 행동의 패턴들을 대학에서도 보인다고 하면
높은 평가를 받겠죠. 당연히 학점은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이 가는 진로에 있어서도 커다란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정말로 모르는 게 정말로 모른다기보다는 세상이 딱딱딱 부러지게 해서 뭐 다 그렇게 되진 않죠.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교수가 나의 추천서에 의해서 뭐 정말 뒷백으로가 아니라 나의 추천서에 의해서 내 추천서 한 방이면 뭐 이렇게 취업할 수도 있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뭐 공시도 있지만 수시로도 이 대기업에 가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수시에서도.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학생이 평소에 보여왔던 태도나 자세나 또 그 학문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그 학생의 열정, 노력 이런 것들이 곧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의 순위를 결정했듯이 그런 노력들이 교수의 입장에서는 그 학생을 내가 추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뭐든지 다 모든 뭐죠? 대기업이 다 추천에 의해서 대학을 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즘은 공시도 있지만 수시로도 대기업들 취업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정말로 제발 대학 들어간 걸로 끝난 것이 아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 중에 뭐 서연고 중에 하나인 대학에서 그때 한 어떤 학과는 단 한 명이 취업을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뭐 제가 방송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방송에서 안 했던 것 같고 기사로든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듀진 기사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도대체 왜 취업을 어떻게 단 한 명도 공무원도 못 됐냐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애들이 아예 그러니까 이 대학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난 줄 아는 모양이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비록 대학에는 지방대를 갔더라고 해도 지가 그 대학에서 공부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유명대 갔다 그러죠. 유명대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면접을 봐봐도요. 제가 예전에 뭐 제약사 관련 일을 할 때 학생들 이렇게 대학생 애들 뭐 유명한 대학부터 다 있었습니다. 그 애네들 걔네들 그 친구들 이렇게 학생들 봐도 유명 대학 나왔다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 밥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대학을 더 좋은 대학 나왔으면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사람들은 냉정히 보거든요. 또 하나는 뭐 제약사 가면 뭐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이 사람이 의사면 저쪽 원광대 의대 나와고 이 사람 뭐죠? 서연고의 출신의 뭐 제약사 영업사원이면 게임이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죠. 원광대 의사는 의사고 의대 나온 애는 의사고 대학에 들어갈 때는 화학과 이쪽으로 더 갔는지 모르지만 점수가 높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직업군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이 되는 거죠. 의사가 하늘이고 제약사는 을이니까 뭐죠?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약대도 그런 거고요. 그런 것들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꼭 의사, 약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또는 그 사람이 산업 현장에서 정말로 뭐 어마어마한 기업을 또 일굴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죠. 화학과 출신이도 화학공학과 출신이라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해본 학생이 어디 가서나 뛰어난 인재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정말로 생각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전공 관련 도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뭐 화학 교과서는 살아있다 또는 뭐 화학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또 일상에서 과학을 보다 또 역사를 바꾼 17가지 화학 이야기 뭐 천재들의 과학 노트 이 외에도 에듀진에 가보면 그 화학과에 맞는 교과서 그러니까 교과서란다 독서 목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과별 권장 선택 과목을 보면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그죠? 아무래도 이제 생명을 다루고 이런 거니까 생활과 윤리를 배우는 게 좋겠죠. 또 윤리와 사상, 그다음에 생명과학원, 심리학. 예, 심리학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학문이죠. 사람들의 어떤 뭐 개인이든 단체든 어쨌든 또는 공감이든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 거죠. 수학 원투,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뭐 아까 얘기한 뭐 진로 교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화학과를 갔다 그래서 꼭 뭐 의대 의대나 약대에 어쨌든 관련 거잖아요. 또 관련 거에 어떤 자격증을 딴 사람이 유리한 게 어쨌든 그 업계의 실제적인 이야기고요. 다만 이제 화학과에서도 아까 뭐 그 분야가 이제 한국의 경우에 뭐 이번에 반도체 그걸로 인해서 일본이 이제 제어하는 바람에 이제 반도체 관련 소재 산업들 소부장 산업이라 그러죠. 이것들을 굉장히 육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서 더 많은 길이 열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경우든 제가 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정말 마음껏 상상해라. 그리고 그 이전에 너는 안 돼. 이거는 아니 너는 안 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 뭐 안 돼. 이런 기준점에서 벗어나라. 이제는. 그리고 실제로 가능성이 있고 또 뭐 얼마든지 그 아이디어가 좋고 있다고 하면 투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 학부모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꿈을 펼친다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탐색해 가는 것. 대학이 어쨌든 결정해 주는 것은 요만큼뿐이 안 됩니다. 실제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나 또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양식, 그러니까 태도나 이런 자세들이겠죠. 학문을 접하든 어떤 일을 접하는 자세, 이런 거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화학과, 화학공학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다른 학과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밑에 댓글을 달아놓으시면 그 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